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은 전편에 이어서 실제로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로그인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실제로 이제 구동 마이닝을 해서 채굴이죠. 채굴이 돼서 그 웹페이지에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사이트로 일단 들어오셔서요. 여기 보시면 www.miningagent.co.kr로 들어오셔서 그 회원 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 들어오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회원 가입을 하실 때 여기 기준에 맞게 뭐 아이디를 넣습니다. 뭐 이렇게 정보를 아이디 넣고 이름 넣고 그다음에 비밀번호도 넣고요. 넣어볼까요? 뭐 헬로원이라고 넣고요. 뭐 이름을 김계동 이렇게 넣겠습니다. 비밀번호는 뭐 아무거나 한 번 더 반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를 알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 이 보안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단순한 아이디 패스워드만 가지고 로그인을 하는 경우에 그 해커들이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임의로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루핑을 돌면서 그걸 찾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고자 이 보안 코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안 코드는 1번부터 20번까지 번호 세팅이 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번호를 하나를 선택하고 어, 이거를 로그인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외에 이 보안 코드를 한 번 더 입력해서 좀 해킹 방지를 좀 하는 목적입니다. 여기 업체 코드는 저기 그 따로 오프라인 영업하시는 분들은 대량 업체 쪽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분들은 여기는 그냥 미선택을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 입력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가입하기를 누르면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잘못했네요. 보안 코드를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전체 지금 이게 제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체 지금 그 현황판이 대시보드인데 지금 제가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전체 채굴 기수가 25다. 이건 좀 테스트여서 실제로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직 다 연동이 다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어, 표현을 했습니다. 전체 채굴 기수가 예를 들어 25대인데 이 중에서 서비스가 투입되는 게 몇 대고, 그러니까 이 서비스 투입이라는 건 채굴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그 저희 서비스화,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와 연동되어서 어떤 뭐 문제점 파악이나 상태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25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실제로 채굴 중인 대수가 3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대가 실제로 채굴이 되는 거고요. 25대 중에서 실제 3대가 채굴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 장애 상태는 전편의 동영상을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채굴기가 채굴 중이거나 예를 들어서 서비스 투입 중인데 채굴이 되지 않는 그 상태여도 그 저희 프로그램이 떠 있으면 1분 단위로 계속 이렇게 싱크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원이 채굴을 실제 하지 않아도 전원이 꺼졌다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카운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일시정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채굴 하다가 내가 뭔가 그 해당되는 채굴기로 접속을 해서, 그러니까 원격제하겠죠. 원격 프로그램을 이용해 접속해서 채굴을 잠시 중단을 하고 무언가 작업을 할 경우에 그때의 상태는 사용자가 어떤 그 외부의 어떤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채굴이 중단된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임의로 이렇게 채굴을 중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애가 아니라 일시 정지 상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 제외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대가 총 채굴 중인데 뭐 서비스 기간이 끝났다거나 아니면 이럴 수가 있죠. 뭐 나는 10대를 사용하는 걸로 등록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대가 더 추가됐어요. 근데 뭐 10대를 11대인데 11대를 이용하기엔 좀 그렇고 10대만 그냥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나머지 10대 중에서 가장 뭐 저조한 거, 가장 사양이 낮은 거를 좀 빼고 지금 만들어진 걸 투입하겠다 이러면 그 빠져있는 녀석, 서비스가 제외된 대상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도 이쪽으로 오고 내가 임의로 서비스에서 제외해도 이쪽으로 옵니다. 그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 여기고요. 자, 여기는 그 사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하고 있는 기간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간은 이렇게 되고 채굴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까지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상품명이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뭐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알람에 대한 건데 아까 전 동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굴기에 문제가 되었을 때 알람이 한 번 옵니다. 문자 메시지가. 근데 여기서 그 만약에 내가 10대의 장비를 운영 중에 첫 번째 장비가 문제가 발생해서 알람이 왔어요. 그러면 휴대폰에도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웹페이지에도 여기에 기록이 돼서 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기가 그 문제된 채굴기를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웹사이트에 와서 여기를 확인을 시켜줘야 그 동일한 채굴기에서 장애가 발생할 때 다시 알람 문자가 갑니다. 만약에 휴대폰에서 확인이 되고 조치를 했는데도 그 문제된 장비를 조치를 하고 나서 여기에 홈페이지에나 뭐 모바일 페이지가 됩니다. 여기서 장애 확인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 장비가 또 문제가 생기면 문자가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치를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복귀가 되면 여기 와서 확인을 눌러서 이 상태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셔야 그 장비가 다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장애 알람 메시지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전력 제어 장비인데 여기는 이제 그 아직은 그 개인분들한테는 전력 제어 장비에 대해서 아직 그 판매하는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아직은 이제 그 공지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이것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는 그 대형 채굴장 위주로 지금 정책에 잡혀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분들도 소규모 분들도 이 전력 제어 장비를 이용하게 되시면 그 제어 장비에 문제가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저희가 전력 제어 장비를 잘 만든다 해도 때에 따라서는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그 전력이 떨어져서 전력 제어 장비와 통신이 안 되는 경우에 그것도 일정 주기로 계속 그 전력 제어 장비하고 저희 쪽 그 데몬 서버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통신을 해서 그 상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그 장비는 이쪽에 다시 알람도 주고 휴대폰으로도 정보가 갑니다. 그 정보를 확인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채굴 코인 현황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달씩밖에 안 걸렸는데 사용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대인데 뭐 3대, 4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코인들을 다르게 구성해서 채굴을 하면 여기 이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더리움 뭐 전체 시 토탈 그다음에 활성화 몇 대가 돌고 있고 코모도 뭐 이런 식으로 대수가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보시면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해당되는 그 그룹 코인을 선택하면
채굴되는 그 상태를 직접 가서 이렇게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로 가셔서 코모드를 보면 이렇게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회원 가입해서 처음 로그인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이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 사용 설명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를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이 회원 가입을 하고 이 마이닝 에이전트 이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을 하려면 그 해당 채굴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진행하시고요. 완료가 되면 실행을 해서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넥스트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잠시 후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이 프로그램 만들 때 저희가 저희가 아무리 프로그램 잘 만든다 하더라도 갑자기 프로그램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 채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개발자 분들도 계신다면 잘 알겠지만,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 엔지니어라 해도 그 어떤 프로그램을 독립적인 프로그램 하나로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 짜도요, 어떤 다른 영향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갑자기 종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가 돌다가 메인 프로그램이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마이너도 같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운이 좋게 마이너는 살아있는데 얘만 꺼지면 이 마이닝 시스템 이 웹페이지와 연동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인 프로그램과 이거를 백그라운드로 관리하는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얘를 관리하는 그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 백그라운드 프로그램도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어서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하나가 더 구동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프로그램이 각각을 교차로 해서 검증을 하고, 혹시 발생한 문제점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리부팅이 되거나 이러면, 마이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PC가 꺼져서 다시 리부팅이 되면 서비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마이닝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되고 마지막에 채굴됐던 그 코인을 자동으로 채굴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 윈도우 시스템에 따라 다른데, 서비스 프로그램이 구동돼서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이 다시 구동돼서 마이닝까지 하는 시간이 짧게는 뭐 1분, 길게는 최장 한 5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부팅이 되어도 자동으로 채굴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이 바탕화면에 이 메인 프로그램 아이콘이 있으니까 그거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그냥 가만히 두시면 자기가 실행이 됩니다. 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단에 보면 채굴기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채굴기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거는 지금 이 PC는 저희 집 PC인데 지금 처음 이 마이닝 프로그램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 채굴기 현황에 가보면 여기 보면 채굴기 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기 채굴기 명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그 채굴기하고 이 웹사이트의 그 모니터링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려면 그 구분할 수 있는 고유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윈도우 그 프로그램을 깔면 거기다 아이디를 넣잖아요. 아이디는 좀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그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많이 쓰시죠. 팀뷰어 같은 경우에. 그러면 팀뷰어 프로그램을 할 때 각각 아이디를 지정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똑같은 이름으로 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디를 각각의 PC를 그러니까 채굴기죠. 채굴기를 구분할 수 있게 각각의 이름을 부여하듯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채굴기 그 이름을 그 웹페이지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또 그 예를 들어서 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팀뷰어나 아니면 크롬에서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을 쓰신다면 그것 따로 이것 따로 주면 헷갈리시니까 하나를 정해서 공통사항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팀뷰어를 쓰시면 팀뷰어에 지정되어 있는 아이디로 그냥 여기를 지정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죠. 크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그 아이디로 주시는 게 관리하기에는 가장 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임의로 줘보겠습니다. 하나를 등록하시고요. 그래서 등록이라고 치면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록이 되면 이 웹페이지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채굴기 현황을 가서 보면 볼까요?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이게 좀 소트가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홈 PC라고 여기 등록한 것이 여기 홈 PC라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확인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관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하다 보니까 이름을 잘못 준 것 같아요.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번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변경되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바뀌었죠? 홈피치 10번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한번 하시고 그 이름은 계속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고 삭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한번 등록을 했다가 원래 자기가 사용하던 걸 다시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채굴기를 등록했고요. 자, 이제 그 모니터링이라는 탭을 보면 여기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래픽 카드의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제 집에 있는 PC를 가지고 설명드리다 보니까 메모리가 좀 작습니다. 엔비디아하고 2기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 뭐 이더나 이더리움 클래식은 채굴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Z캐시나 다른 코인으로 한번 돌아가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등록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이제 채굴 코인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아이디 풀하고 작업자 이름이요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등록을 하고 나서 코인을 여러 가지를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로 또는 어떤 분은 AMD 그래픽 카드로 채굴하실 텐데 AMD 그래픽 카드로 한 코인만 캐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계속 주구장창 캐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 코인을 나름대로 채굴하는 코인을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로 채굴할 수 있는 코인들을 등록하고요. 물론 저희가 제공하는 것만 현재는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코인을 등록하고 나서 그러면 여기 리스트에 채굴 등록이 된 리스트가 나오면 그 채굴하고자 하는 그 코인을 선택하면 그 정보가 여기 표시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이 칸을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입력하려고 하시면 여기 이렇게 창이 뜹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저는 등록을 하겠습니다. 제 아이디는 이렇게 한번 하고요. 마이너 이름은 홈PC입니다. 제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고요. 이것도 나중에는 좀 자동 감지 형식으로 바꾸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가끔 이렇게 혼용돼서 쓰시는 분이 계셔서 이게 좀 애매합니다. 아무튼 Z캐시가 어떻게 선택해 볼게요. Z캐시가 2기가로 켜지려나 모르겠네요. 마이네임플 허브를 하고요. 아시아프로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이게 가장 노멀한 형태니까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분들은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추가 옵션은 조금 좀 마이닝 프로그램을 좀 다뤄보신 분만 여기를 좀 옵션 부분을 건드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괜히 잘 모르시는 분이 여기를 건드리면 마이너가 동작이 잘 안 되거나 막 뻗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냥 기본적인 사항에서 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이 됐죠?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굴을 그 다음에 하는 건 채굴 시작입니다. 자, 채굴을 시작해서 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자, 여기 채굴이 시작됐으면 자, 이제 보겠습니다. 홈PC 10번이니까 홈PC 10 하고 나오면 여기 지금 채굴 중이라고 나오고요. Z캐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Z캐시. 채굴 중인 코이 이 약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해시량하고 이제 이 정보는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옵니다. 저희가 그 주기를 3분 단위로 정보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3분마다 한 번 가져오는 게 아니라 3분 그 주기 이 프로그램에서 이 마이닝 그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프로그램이 가져온 정보는 그보다 짧은 시간에 가져오는데 웹사이트에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3분 단위의 평균 값을 내서 여기를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 그래서 대시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시보드를 보면 아까 내 화면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활성 마이너가 한 대여서 지금 두 대로 늘었고요. 해시 속도는 아까 그대로인데 3분 정도가 지나면 그 해시 정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기는 채굴기 현황은 좀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이것저것 지금 테스트 장비부터 아직 등록 안 된 게 섞여 있다 보니까 좀 보기가 그러시다면 여기를 뭐 채굴 코인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를 GEC로 놓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만 빠지게 되고요. 이걸 잘 모르시면 그냥 뭐 대시보드에서 Z캐시를 선택하시면 그 해당되는 것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3분이 됐나요? 아직 3분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왔군요. 자, 3분 정도가 지나면 여기 채굴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단위는 뭘로 나오냐면 저희가 이제 메가로 표시를 합니다. 이게 그 물론 Z캐시를 켜면 아시겠지만 솔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더나 이더리움 클래식 계열은 또 메가로 또 그 해시 값이 나오고요. 그 모네로를 좀 채굴해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모네로를 보면 그냥 해시로 나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다 틀려서 그 마이너를 어느 정도 하셔서 익숙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코인은 해시 단위가 메가로 나고요. 어떤 거는 뭐 K헤르츠로 나오고요. K해시로 나오고 어떤 거는 그냥 해시로 나오고요. Z캐시는 솔로 나오고요. 아무튼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좀 통일하기 위해서 전부 다 메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단위가 솔인데요. 솔은 그냥 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가솔이 결국은 그냥 메가로 보시면 됩니다. 단위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그 총 해시량이고요. 각 해시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발열 수도 나오고요. GPU 카운트,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전송 데이터 시간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데이터가 언제 어느 시간에 받은 건지 확인 가능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제어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지금은 제가 이제 지금 상품을 밑에 등급을 쓰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프로그램 업데이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보면은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능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가 바뀌어서 마이너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강제로 업데이트를 시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분은 굳이 나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그냥 쓰겠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냥 업데이트 시키면 그분들한테는 시간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 하는 부분도 저희가 공지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공지는 하되, 업데이트는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서 하는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각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당되는 그 채굴 PC에서만 업데이트 하겠다 그러면 제어 명령을 누르셔서 업데이트를 선택하고 적용을 누르시면 그 해당 PC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관리자 단에서 일괄로 업데이트를 시키는 경우 단 한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업데이트를 해서 이거는 빨리 고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저희가 관리자 단에서 강제 업데이트를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강제로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없고요. 사용자 분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은 이제 윗등급에서 가능할 건데요. 이 웹단에서 채굴 시작 종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만약에 원격 PC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원격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여기 와서 중지하고 시작을 누를 수도 있지만, 이 웹사이트 쪽에서 채굴 시작 종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 계속 구현 중인데 업데이트를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그 채굴 코인 변경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중지를 잠깐 하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거 말고 뭐 다른 코인을 하나 더 등록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 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자, 이렇게 등록되었죠.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제트캐시하고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지금 두 개를 제가 등록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채굴들 중에서 내가 여기서 코인 변경을 하면 이 마이닝 에이전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통신을 해서 이 변경된 내용을 받아들여서 기존 코인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코인으로 변경을 시켜 드립니다. 이게 주 핵심입니다. 물론 현재는 그 앞으로 1차 버전으로 이제 여기 반영시킬 거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채굴 그 코인에 한해서만 적용이 될 거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웹페이지 단에서 일괄로 그냥 자동으로 여기에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채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채굴 PC 리부팅은 이건 뭐 그냥 흔한 거죠. 리부팅을 하려면 다른 솔루션도 마찬가지지만 그 리부팅 하는 건 간단합니다. 대신에 뭐 개발해 보신 분은 금방 될 거예요. 몇 번 찾아보면 될 건데, 이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채굴 PC는 동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뭔가 마이너가 자꾸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카드가 자꾸 뭐 인식이 됐다 안 됐다 한다든지, 해시량이 갑자기 뭐 들쭉날쭉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해당 PC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체로 한 7, 80%는 한 80%, 8, 90%이 정도는 리부팅 해주면 거의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원상복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PC 리부팅을 시키는 기능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 외에 PC가 다운됐다거나 PC가 먹통이 되면 이 기능은 불가능합니다. PC와 통신이 되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저희가 이게 주, 주 타겟으로 쓰고 있는 전력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원 온오프 기능을 해야지만 이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건 녹화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베타 오픈을 좀 해서 회원 일부 좀 가입을 하셨는데 많이들 못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혹시나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시는 건지 그럴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저도 개발을 또 꽤 오래 하고 문서도 많이 써보고 그랬지만 특히 한국 분도 동양 쪽 분들이 문서를 드려도 저도 가끔 그렇지만 문서를 드려도 문서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문서도 나름 제공해 주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으로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단위별로 세세하게 계속해서 동영상을 꾸준하게 찍어서 설명을 계속 드릴 거고요. 꼭 저희 솔루션 뿐만 아니라 채굴에 관련된 신규 코인 세팅 이런 것들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면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솔루션 많이 좀 활용해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주변 분들한테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쓰시다가 좀 불편하거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더 좋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비자의 권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만들고 합리적인 비용을 받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